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 이전과 이후에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선거 데이터 가운데 하나가 확정된 유권자 수, 확정된 선거인 수입니다. 4.15 총선에서는 3월 24일에 이번 4.15 총선에서 유권자 총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절대로 선거 이전과 이후에 변경돼서는 안 되는, 또 변경될 수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확정된 유권자 수는 3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다음에는 일체의 변경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시스템 전문가가 정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130여 군데에서 이런 소위 차이가 발생하는데, 시스템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전산 조작의 유력한 의혹이다, 이렇게 제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전산 시스템 전문가들이 정언하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전산 조작과 같은 그런 컴퓨터 범죄는 일반인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일반인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범죄나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전산 조작이 일어나면 깜짝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혹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왜 그런 의혹을 가지느냐 이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포렌식 검증을 실시하게 되면 그런 종류의 전산 조작에 대한 그런 전모가 모두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4.15 총선과 관련해서 한국의 법원과 선관위 모두 선거 정직성과 선거 무결성에 대한 그런 강한 의혹과 의심, 그리고 많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전산장비 포렌식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또 그런 증거보전 신청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행보를 해왔습니다. 우선 선거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여기서 거소투표란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말 그대로 선언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투표입니다. 이 수치에서 아주 변칙적이고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차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테이블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거소 선상투표 4.15 총선 전후의 유권자 수 변화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역구가 있고, 또 두 번째 칼럼은 선거 이전인 3월 24일 날 유권자 확정 명부 유권자 수입니다. 선거 이전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바로 선거 결과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 결과 발표 개표 결과 유권자 수입니다. 부산시 북구 같은 경우는 유권자 확정 명부 수가 289명, 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 유권자 수가 288명, 1명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일어나서 안 되는 수치입니다. 대구시 남부 같은 경우는 유권자 확정 명부에 의한 유권자 수가 254명,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에 의한 유권자 수가 253명으로 역시 1명의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 동구 같은 경우는 유권자 확정 명부 유권자 수가 선거 이전인 3월 24일 날 확정된 수가 623명입니다. 반면에 선거가 끝난 4.15 총선 이후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표 결과인 유권자 수는 621명입니다. 2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시 북구 같은 경우는 849명과 848명, 1명 차이가 납니다. 이틀 전에 공병호TV에서 분석한 서울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유권자 확정 명부에 의한 유권자 수가 선거 이전인 3월 24일 날 468명으로 그렇게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4월 25일 날 총선이 끝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표 결과에 의한 유권자 수는 466명으로 2명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는 유권자들이 21대 총선 통계 자료를 볼 수 없도록 모든 자료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이례적인 그리고 굉장히 갑작스러운 그런 조치입니다.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내려진 상태고 지금부터 한 9개월 이상 남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런 홍보만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허겁지겁 정보를 다 내려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스템 전문가는 이런 모든 증거를 최정해 두었습니다. 최정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북구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시스템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들어간 다음에 확정 명부에 의한 유권자 수는 명칭이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등재자 수는 271명,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등재자 수는 18명으로 총계 289명이 바로 3월 24일 날 4.15 총선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 확정된 선거인 수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를 보면 이것이 바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로서 발표한 거소 및 선상투표의 유권자 수입니다. 그런데 거소 선상투표의 유권자 수는 불과 288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써 부산시 북구 같은 경우는 선거 이전에는 확정된 유권자 수가 289명, 선거 이후에는 288명으로 차이가 나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명, 2명 정도가 무슨 큰 차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 아니고 세 곳이 아니고 전국에 130개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전국적으로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의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볼 수 없지만 간략하게 이 원인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으로 짐작되는 것은 이미 4.15 총선 이후에 제기됐던 유령표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령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유령표 문제는 선거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유령표가 출현하게 된 근본 이유나 원인에 대한 그런 진단이 이미 4.15 총선 이후에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공병호 TV에 이 문제의 원인을 제보한 재미경제학자인 BHY씨는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유령표의 존재는 각 개표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송한 것을 집계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25% 빼돌리게 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숫자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이 같은 유령표 문제입니다. 이런 제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령표 문제 원인이 곧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선거 이전과 이후에 확정된 유권자 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면 2020년도 5월 6일 날 공병호 TV에서 방송했던 재미경제학자 조작 까발리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현 유령표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확정된 유권자 수와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표 결과 유권자 수의 차이의 원인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BHY 재미경제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 유권자 수의 차이가 결국은 유령표와 같은 원인 때문에 반올림하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바로 전산 조작의 유력한 흔적들 가운데 하나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시간이 좀 있을 때마다 전국의 130곳 가운데서 어떻게 유령표가 출현하게 되는지, 그리고 절대로 변경돼서 안 되는 확정된 유권자 수가 어떻게 선거 이후에 그렇게 변경돼서 버젓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선거통계 시스템에 올라가게 됐는지, 물론 지금은 갑자기 내려졌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2020년도 한 5월경에 문제가 됐던 유령표 문제와 현재의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 이후의 차이 문제를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방송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